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추석을 앞둔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추석 갈 준비 조금 했고요. 또 이제 이번 주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죠. 다들 어려움이 크셨을 거고, 뭐 저 역시 어려운 어떤 장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투자의 대가도 있잖아요.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이런 투자들도 그 장기 투자를 했잖아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을 홀딩해서 가면서 뭐 이런 시장처럼 출렁임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간 넘어서 거대한 그 복리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을 이제 발굴해서 그 기업이 이제 성장하고 또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셀트리온,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 치면 이 기업이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숫자로 그럴 수도 있고, 스토리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위치. 그래야지 지금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인 통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점, 꿈, 우리가 인생에서도 어떤 경영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성공의 모습, 그리고 어떤 확신이 된 그 사업의 어떤 5년 뒤, 10년 뒤, 1년 뒤의 어떤 모습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지금 현재 가져오는 거죠. 예. 그런 거랑 생각해요. 약간 철학적인 개념도 들어간다 생각해요. 단순히 뭐 주식 투자가 뭐 사이언스, 뭐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과학적인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득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오늘 짚어볼 내용은 미국 시장이 반등했죠. 예, 좋은 소식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 지주자 전환과 합병에 대한 어떤 공시를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냈기 때문에 내일 또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큰 만큼 거기에 못 미치면 실망이 더 큰 법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셀트리온 그룹도 좋은 소식이 있었고 미국 시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한 반등으로 이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확인을 했구나. 그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릴 거고, 추석 전에 국내 시장은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 국내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은 열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추석 연휴로 휴장이기 때문에 수목금 예상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은 회복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런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오늘은 스마트 리포트 종목 분석 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체크해드리는 거. 제가 한번 종목들을 세보니까요. 와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짚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 내일 오전 뭐 스마트 리포트 그때도 이제 몇 종목들을 좀 분석을 다시 해드리면서 전체를 한번 짚어드리려고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스마트 리포트 종목들은 제가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그래도 자세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는 최근 어떤 시세 흐름, 그리고 수급이나 기술적인 포인트,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박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사신 분들이 꽤나 뭐 덧거리라든지
제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좀 남겨주셔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 체크 한번 해볼게요. 금요일 날 보시면 S&P 500 지수가 1.6% 상승. 그래프로 보더라도 잠시만요. 그래프로 해외 차트 해서 이렇게 차트가 조금 살아나는 흐름을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가 2.26%. 예. 5일선을 회복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 종목이든 지수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5일선 저항받고 밀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그 반등이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일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5일선 회복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 전개됐죠. 그래서 양 3대 지수가 모두 5일선을 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의미는 좀 있었다. 단기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저항받죠. 아니, 여기 이제 21선 저항받고 5일선 저항받고 여기서 5일선 저항받으면서 다시 또 밑으로 꺼지고 여기서 저점을 다지면서 5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21선 회복한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어줬던 거는 당연히 기술주죠. 애플이 3.7%.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이 3.7%, 마이크로소프트가 2.2%, 아마존이 2.4%. 다 이제 5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5일선 회복. 구글도 5일선 회복. 그리고 테슬라는 5일선을 회복을 하진 못했죠. 5일선이 409달러인데 407달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60일선을 뒤집었고 이틀 연속 양봉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됐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볼까요? 넷플릭스도 5일선 회복했죠. 요즘은 빵보다는 뭐 마가 이렇게 좀 언론에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를 빼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제 구글, 애플 이렇게 네 종목 플러스 테슬라까지 이렇게 주로 이제 미국의 주도주, 기술주를 이제 분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기술주가 모두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5일선 회복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왜 올랐는지 뭐 뉴스들을 좀 검색해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기술주들 좀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뭐 반등을 만들어 주구나 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오고 갔는데요. 저는 이번 조정의 성격이 미국 대선에 이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이제 단기적인 좀 고점이다, 과열이다 얘기를 했을 때 연말까지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변함없이 해요. 저는 이제 국내 시장에 이렇게 좀 세게 같이 밀어붙일지 몰랐는데 어찌됐든 미국 기술주들은 연말까지 조금은 조정 흐름을 이어갈 거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붕괴까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리포팅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선이 사실 불확실성이죠. 미국 대선 앞두고서 지금 해치 수요 늘리면서 기계적 매도를 불렀다. 수급적으로는 아마 이런 이유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9월 조정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있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확률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 대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이제 당선 가능성을 좀 높이면서 민주당의 어떤 유력 정치인들 이제 그리고 기존 노선 자체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이런 지위를 좀 남용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들도 이제 지금 기술주, 이런 어떤 빅테크 기술주에 이제 불리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페이스북의 반독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기소가 결정되면 이런 자연독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할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하고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하고 이 TV 토론에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거잖아요. 예, 그것도 좀 불확실성이에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지면 뭐 지금 기술주대의 어떤 위치는 유지될 걸로 보고요.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어떤 우세가 막 점쳐지고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약간의 어떤 이제 그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수급상. 그리고 대선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풋옵션 했지. 예, 이런 수요들이 좀 증가하는 거죠. 미리 이제 그때 반대쪽으로, 예, 증시가 떨어지는 방향의 어떤 리스크, 그런 부분에 대한 해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깊게 조정을 보인 게 주요 원인으로서 작용했다. 이렇게 좀 이 리포트는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이번 조정은, 예, 이런 내용이 분명 과열과 함께 작용했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조 바이든, 이게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뭐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반독점 조치에 집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았다. 대형 기업, 기술 기업이든 보험사든 농업 기업이든 대기업들의 권력 남용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 기업들에 대한 어떤 권력 남용이란 표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극단적이죠. 오늘날 우리 경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 및 정치 권력 집중이 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시장을 장악하고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해체하고, 더 세죠. 해체하고 집중된 산업의 합병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혁신을 억압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어떤 노선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좀 시장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기업 청문회에 이제 가가지고 비판을 받았던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차단될 수 있는, 예, 독립 판매자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활용했다. 구글의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했다. 인스타그램 인수는 반경쟁적 인수의 정확한 예시다. 앱스토어는 경쟁 기업에 비우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기업들을 벌하기도 한다는 무시무시한 비판들인데요. 예,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미국 대선이 지금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예, 한편에 좀 불확실성이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어떤 저점은 좀 확인한 모습 같고요. 그렇다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이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라인의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국내 증시도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일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60일선까지 지금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선을 5일선을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조정 기간을 짧게 만들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득세하는 구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조정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5일선을 회복했죠. 보시면 이번에도 이 5일선을 회복 빨리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걸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900포인트 넘겼다가 지금 뭐 808포인트 10%좀 넘게 밀린 상황이죠. 역시나 60일선 깼기 때문에 5일선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서 여기 8월 달에 조정 흐름에서도 밑꼬리를 그리면서 음봉이 했지만 다음날 바로 어디겠습니까? 그 5일선 회복했죠. 그러니까 요때도 그 모습이 나온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때는 바로 다음날 양봉에 그 다음날 5일선 회복, 그리고 이렇게 다시 깼다가 회복해서 쭉 올라왔죠. 일단 이게 이 세 번째 조정에서는 보통 좀 세게 나오는 경우가 크더라고요. 그동안 볼 때. 여기 한번 조정 세게 받았고, 두 번째 받았고, 세 번째죠. 예. 보통 상승도 3파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내는 경향이 높은데, 조정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 조금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상승도 3파가 제일 세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좀 이번엔 60일선까지 붕괴를 시켜줬는데요. 추석 전에 5일선을 회복해주면 아주 베스트할 것 같고, 뭐 그러지 못하더라도 양봉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미국장,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또 금요일날 끝나고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하죠. 셀트리온 보십시오. 좀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도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성장주 주도주들 대비해서 이건 너무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합병 관련된 영상도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렸지만 좀 심하죠. 네. 회사에서도 좀 화날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사가 반격의 카드를 확실히 지금 꺼내들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제 JP모건 반박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합병 카드 내보였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박살내는 어떤 과정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램시마 관련해서 영국에서 임상 이상하는 거, 그리고 영국에서 경증 환자 대상의 효능 그 내용들, 그런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아마 향후에 작용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내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수급이 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공매도는 굉장히 청산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역사적 신고가 부근, 요걸 이제 돌파해주는 그 흐름이 그래도 어서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 기업을 확신하는 분들, 또 장기 투자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뭐 개의치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은 시세가 이렇게 좋은 어떤 호재를 놔두고서 왜 이러냐, 그리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사실 좀 좋지 않은 시세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감정이 격화되거나 실망이 좀 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한번 믿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월화, 뭐 시세가 뭐 강하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리포트 있는 종목, 이제 분석해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다는 아니고 일부, 제가 일부라도 꽤 많죠. 지금 몇 종목입니까? 8, 8, 3, 24. 예.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너무 뭐 한 종목당 길긴 하지 못하지만 제 뷰에 대한 부분, 예,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박셀 바이오인데요.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요날, 예, 종가 부근, 그러니까 이제 요날 21,300원, 예, 장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21,300원 요 가격대를 보면서 야, 이거 1,600억? 너무 싼 거 아니야? 예. 제가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이제 자세하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파이프라인, 결국 이제 그 항암 세포 치료제인데요. NK 세포 치료제라는 분야가 가장 향후에 핫한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기술을 트렌드한, 예,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인수합병의 어떤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야의 이제 분야거든요. NK 세포 치료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셀바이오는 언젠가는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에 있는 이제 그 녹십자 랩셀 그리고 NK맥스하고 뭐 사실 파이프라인 자체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시총 비교 자체 하더라도 1,600억은 너무 쌌어요. 예. 왜냐면 NK맥스라든지 녹십자 랩셀은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천억 정도는 가야지 않겠냐.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매수해서 지금 팔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천억 정도는 싼 편이다. 제약바이오 기업 그리고 유망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또 이 기업은 세포 치료제 이제 생산까지, 예, 뭐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시설과 이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쪽 디스카운트를 받을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다른 기업 대비해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땐 시총 규모는 아주 저렴하다 생각되고요. 보시면 장중에 시세 변동이 크죠. 예. 시세 변동이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달라붙었다고 생각해요.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계속 하는데요. 첫날부터 50만 주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은 물량 팔겠죠. 예. 하지만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매집을 할 만한 매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을 굉장히 장중에 크게 만들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23일 같은 경우는 거의 상을 찍었다가 10% 내려버렸고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22%까지 상승시켰다가 종가는 3.9%. 이 전형적인 어떤 흔드는 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거 매집해가지고 이거 뭐 이 구간에서 다 날려버린다 말은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 메이저의 어떤 관점을 좀 이해한다면 이거 눌러버릴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데까지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저는 홀딩 하는 거고요. 예, 시세 변동에 눈을 먼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세 변동이 9월 25일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15%까지 상승시켰다가 종가는 1.7%죠. 단타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거의 다 나가죠. 들고 있다가 출렁임이 이렇게 세면. 예. 그렇기 때문에 박셀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세력론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세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큰 손이죠. 예. 이 기업을 좀 컨트롤해 가지고 뭐랄까요? 힘을 실어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기업을 어느 정도는 그 주도권을 쥐려는 측이 나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흔든다는 것 자체는 시총 2천억은, 예, 저는 가만히 버티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니까요. 시장 들어와서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한 시총 3천억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SSM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요때 시총이 얼마였더라? 1100만 주니까 요때 한 2천억 정도 됐군요. 예. 이때 제가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될 수 있겠다 얘기 드렸지 않았었나? 예. 그래서 이때 돼가지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종목은 시총은 한 3천억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아미코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짚어봤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아미코젠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삼성바이오 이제 셀트리온 쪽에 이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향후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국산화 핵심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예, 뭐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장 때문에. 근데 밀린 만큼 매력도는 더 높아진다 생각해요. 매수할 수 있는 그 안정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격도가 좁혀지는 지점에서 주로 매수를 하거든요. 주요 이평선과 주가가 이게 몰릴 때 분석을 해놓고 있다가 이런 지점일 때 이제 매수를 해주거든요. 이런 지점. 그래서 이게 벌어진 지점에서는 사진 않아요. 주로. 이런 지점에서는 안 사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보십시오. 스마트 리포트 분석한 종목들이 수십 개예요. 그거 리스트 갖고 있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거 그거를 매수하는 거지, 무작정 펀더멘털 내용이나 모멘텀 괜찮은 거라고 아무 때나 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 과거 영상을 하나씩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 원하는지. 예. 그래서 이격도가 좁혀져 있는 이평선에 붙어 있는 이런 조금은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구간에서 주로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 예, 제가 볼 때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밸류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정도는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1,000억 매출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언젠가는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시켜주겠죠. 계속 성장하니까. 그래서 기관들도 들어와 있고요. 미래에셋,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고, 시총도 7,700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셀리드.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 백신 기업이다. 예, 설명을 드렸었죠. 원래 이제 항암 면역 백신 이제 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코로나 이제 19 백신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물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 의지는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매물을 흡수했고 한번 흡수했고 여기서 이제 안 나오죠, 거래량이. 이제 나올 거래량이 물량이 나온 거예요. 여기선 지수 때문에 꺼내린 거고 어쩔 수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지금 10월 정도에 이제 그 주요 이제 해외 모더나라든지 주요 백신 기업들의 중간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백신 기업들의 모멘텀이 죽을 수는 없다 봐요. 예, 그래서 다른 데서 먼저 개발했다, 성공했다, 좋은 소식이 나왔다. 이게 국내 업체 백신 기업, 치료제 기업의 붕괴되는 요인이 되진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셀리드도 이것도 누군가가 그려가는 모습이고, 제가 왜 계속 세력 얘기 드린다면 이런 종목이 개인들이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이건 누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정 세력이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주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알테오젠이든 메드벡토든 신풍제약이든 다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습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매집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고점에서 매도할 때도 당연히 어떤 신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리드는 아직까지는 시세를 분출시키지는 않았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Q. IQ는 다시 짚어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매도, 다시 여기서는 매수. 중장기 관점에서 셀트론과 같이
예, 치매 패치제 개발하는 것, 또 미국 임상 진입할 거, 이런 부분 따진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난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지수 하락에도 뭐 크게 급격하게 밀리진 않죠.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안 올랐으니까 최근에 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5,000원 대비해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4배가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단타 들어온 것들 물량 털어내고 시키고 돌리면서 예, 다시 또 매집을 하고 중기적인 어떤 패턴으로 가는 어떤 형태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국내 임상 3상 이제 완료된 부분,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뷰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십자 셀. 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바뀐 건 없잖아요. 저는 이 기업을 이제 분석해 드릴 때 국내에서 좀 제대로 된 카티 치료제 업체가 이제 차세대 항암제죠. 제대로 된 카티 치료제 기업이 미국에서 임상하는 기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메리트가 높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빠지는 더 구간이 올수록 중기적인 관점에서 더 메리트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이 종목은 단기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거는 뭐 코로나가 연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녹십자 셀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괜찮다. 가격대가 그렇게 좀 바라보면 되는 종목이다.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트리비엔티입니다. 디트리비엔티가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보면 수급이 좀 안 좋더라고요. 기관이 계속 팔대요, 이게. 사실 이제 하반기 그래도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데 가장 기대되는 종목으로 그때 큐리언트, 오스코텍, 지트리비엔티를 제가 꼽아서 분석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 세 종목 중에서 이제 나머지 두 종목은 주가가 좀 좋게 갔는데 지트리비엔티는 좀 아쉽지만 수급이 조금 꼬인 것 같아요. 수급이 좀 너무하죠. 완전히 쌍끌을 그냥 매도하는. 근데 이제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제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격이 더 좁혀진 지점에서는 더 메리트가 높아진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역시나 단순히 단기적인 어떤 포인트는 아니죠. 이 기업이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이 안구거점증 치료제거든요. 그게 이제 임상 3상이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고, 결국 이제 그 결과 발표를 앞두게 되고, 그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왜냐면 3상이 신약기업에서는 가장 주가의 퍼포먼스를 내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너무 알려지긴 했죠. 알려지긴 했는데 이럴 경우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포가 있다고 보는데 주포가 있다면 제가 볼 땐 타이밍을 뺐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모두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보다 조금 더 빨리 올려치거나 아니면 한참 뒤에 올려치거나 그게 타이밍을 뺏는 케이스인데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생각해요. 하다가 뭐 지금부터 그냥 올려치기 시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한참 뒤에 그냥 사람들 다 지쳐 떨어질 때 그때 올려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시세 반영을 안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KB자산운용은 뭐 그대로 다 지분 갖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모멘텀이 소멸된 것도 없고 변화가 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여전히 뷰는 똑같습니다. 갖고 있다면 저는 홀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 최근에 이제 사실 주가가 이제 그 레이저 팀 관련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는 당연한데 그대로 이제 좀 밀렸죠.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수급상 약간 좀 그래도 꼬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들어왔죠. 양쪽에서 기관 외국인이.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는 뭐 그냥 보유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나왔으니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무너지는 포지션은 아니다. 예. 워낙 이제 그리고 류마티스 관련점 쪽으로도 파이프라인이 워낙 이제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불고 있고, 이 기업은 기술출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신고가를 냈잖아요.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볼까요? 역사적 신고가를 낸 기업은 사실 이 시장, 이 바이오 대세장이 꺾이지 않으면 홀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시젠이라든지 알테오젠이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 많이 팔았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근데 바이오 장세, 이 대세 상승 장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밀리다가 다시 또 가고 밀리다가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는지 붕괴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도주들, 주력 종목들이 이제 같이 붕괴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꾸역꾸역 그래도 계속 올려치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스코텍도 제가 볼 때는 붕괴되긴 좀 쉽진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큐리언트는 제가 금요일날 설명드렸는데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아직 즐비하게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진 않겠지만, 사실 기대하던 재료가 기술출이잖아요. 결국 기술출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기술 이전 전 이 MTA라는 물질 이전 계약, 요걸 했다는 것 자체가 재료가 일단 노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형태로 좀 더 이렇게 13% 하루 이렇게 밀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뭐 매도보다는 홀딩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 대비해서 이거 올라와서 끝난다? 대세 상승장인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사실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 뭐 지금 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견해는 정말 참고로만 하시고요. 예. 저도 분석은 할 수 있지만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만족도 차원에서 난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면 그냥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진 어떤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누구도 이런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파버나인. 파버나인이 사실 좀 아쉽죠. 예, 이 기업이 그래도 제가 분석해드릴 때 좀 저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사실은 이 기업이 1,000억이 안 됐잖아요. 제가 분석해드릴 때도 1,000억이 안 됐기 때문에 1,000억이 안 되는 건 사실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 이 기업이 향후 이 의료기기 업체, 지금 산소 이제 인공호흡기 쪽으로 그 메가이 CNC 외주를 주잖아요. 그리고 삼성 쪽으로도 의료기기 납품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좀 꼬라박고 있어요, 주식이. 예. 수급 쪽으로 기관의 물량이 조금 나왔다고 하지만 시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건 누르는 형태라 봐요. 예. 누르는 형태로 봐요. 여기 보시면 이 부근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리포트도 나오고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어떤 시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눌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여기선 좀 관심을 크게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주가를 보더라도 아직 뭔가 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라면 크게 부담 없는 자금 정도를 넣어놓고 그냥 클로징 해놓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잘 안 쓰는 계좌에 이 종목 부담 없는 수량을 넣어놓고 그냥 뭐 모른 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분석하면서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 저기 안 쓰는 게 저거 몇 개 있는 거 거기다가 넣어놓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자금 등 정도 넣어놓고, 그냥 냅둬버릴까? 그런 생각 했던, 솔직하게 제가 그런 생각 했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한번 성장 스토리를 노려볼까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 정도로 한번, 한번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고요. 또 삼성에 공급하는 부분들 좀 저는 메리트가 크다 생각해요.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태고사이언스 좀 아쉽죠. 지금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조금 돌리는 것 같아요. 그때 첨생본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뭐 화상 관련된 치료제 이런 것들을 사실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역시나 이 기업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만한 뭐 주가적인 위치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향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들도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좀 빠진 지점, 이격도가 이렇게 좁혀진 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매수하고 좀 묻어두는 그런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역시나 이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유틸렉스인데요. 유틸렉스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주가가 진짜 정말 옆으로 왔다 갔다 시키기만 하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크게 부담 없는 자금 정도를 좀 넣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심심한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도 가만히 제자리, 지수가 내려도 제자리,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호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이 기업의 뉴스를 보시면 9월 24일에도 코로나19 단백질 치료제 개발 완료.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이. 이 기업이 또 항체 쪽에서는 기술력으로 친다면 사실 어떤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기술력. 이 권병세 이제 대표이사 자체가 이 오랜 이 면역학의 연구자고 또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가능성은 상당히 업사이드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좀 답답할 뿐이지.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죠. 기대를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모멘텀은 있다. 이걸 뭐 개발해서 양산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자체 면역 항암제 미국 FDA IND 연내 신청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모멘텀이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요거까지 친다면 저는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상승했을 때 반짝 한번 상승하고 나서는 계속 옆으로 기죠. 뭐 악재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해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옆으로 길 이유는 없는데 움직이면 한번 세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 계속 눌러주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려고 이러고 있다? 반대일 것 같아요. 매집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도 몇 번 제가 덧거려서 본 것 같아요. 좀 짚어달라고. 이 기업도 사실은 그 항생제 관련해서 뭐 슈퍼 항생제 그리고 이제 기술 수주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은 인정받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시약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좀 그쪽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데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지수 때문에 또 밀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분명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걸 홀딩할지 아니면 그냥 팔아버려야 될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시총을 보면요, 4,625억이거든요. 제가 이게 한 7천억, 8천억이면 당연히 이거 조금 당연히 이제 제가 분석조차 안 했겠죠. 예. 왜냐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어떤 파이프라인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그 정도 시총이면 별로 메리트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4,600억이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죽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텐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업. 그래서 저는 버릴 만한 종목도 아니고 이거 털어버릴까 하는 고민을 할 때는 저라면 그냥 들고 있겠어요. 예, 보유를 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엔 지수 때문에 좀 빠진 경향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매도를 하네요. 왜 매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급적인 차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오랜 기간 좀 물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보시면 이 기간 한 2년 넘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이평선 물량들이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K맥스인데요. NK맥스가 최근에 그래도 좋은 어떤 학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주력 이제 그 면역 항암제 계열, 예, NK 세포죠. 이쪽에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여기 보면 일상에서 예, 우수한 치료 효과까지 뭐 안정성도 냈지만 우수한 치료 효과까지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좋은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수급적인 영향하고 지수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영향이 좀 작용된 것 같아요. 보시면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사모펀드 계열하고. 그러니까 수급이 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부분이 좀 약세 요인이었던 것 같고, 또 지수가 같이 좀 밀리다 보니까 과격하게 좀 밀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 기업이 지금 NK세포체 쪽이지만, 세포 치료제 쪽으로 자가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 가치를 좀 맞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요 종목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예, 최근에 좀 빠진 부분 때문에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을 받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NK세포체 쪽에서 녹십자, 랩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수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기업은 NK세포 치료제를 가지고서 코로나 이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아직은 실험실이지만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도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전임상 동물 임상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 비롯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 이 기업의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근에 지수에 의해서 쫙 빠졌다고 보여지잖아요. 거래도 없이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오히려 NK맥스랑 이제 같은 매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톡 스택인데요. 바이오톡 스택은 사실 이거 이번에 장 흐름이 흘러내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정배열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세 양봉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마무리되는 국면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이제 시장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 장세 속에서 저점 매수가 확실히 좀 보여졌던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거 안 빠지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 다음 조정 이후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 현대차 뭐 이런 것 이건 좀 밀렸구나. 그러니까
LG전자라든지 뭐 추천이 아닙니다. 예, 이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LG전자라든지 방금 짚어봤던 이제 바이오톡 스택처럼 지수가 이렇게 밀렸는데 상관없이 위로 올렸다. 예, 양봉이다. 추세 그대로다. 이런 거는 굉장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톡 스택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이 기업은 뭐 제가 2번이나 짚어드렸으니까 잘 뭐 보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투자해놓은 데서 아마 좋은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셀트론이 2대주주죠. 예, 그런 메리트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주포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비아 한번 볼까요? 가비아 좀 아쉬워요. 왜냐면 KINX는 시세가 분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밀렸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거래도 없어요. 지수 때문에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매수 시점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이 언택트 관련 종목이죠.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든 NC든 뭐 클라우드 쪽이든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저는 코로나가 이제 뭐 좀 해소될 가능성이 보인다, 뭐 백신이 개발됐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적에 문제가 발생할 리는 없다 봐요. 예. 왜냐면 언택트 생활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생활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뭐 네이버 쇼핑 쿠팡 이용하다가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 안 하는 사람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온라인 쇼핑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안 하겠어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 언택트 주들은. 그래서 가비아는 뭐 거기에 핵심적인 기업이고, 저는 그 성장 스토리를 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관점이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KINX.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했죠? 예.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중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예. 절대 단기 아니에요. 가비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조정받는 따름이지 다시 또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거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계속 강조드렸지만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그 파운더리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뭐 소재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저는 계속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거라 생각하고요. 성장주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DB 하이텍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바로 이제 수혜를 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수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보일 수는 있죠. 예, 여기서 조정을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뭐 하이넥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메모리 위주로 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주가가 견조한, 예, 단순 메모리 업체 대비해서 견조한 이유는 파운드리 때문이죠. 비메모리 분야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흐름을 볼 거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대정화금. 이것도 이제 원료약품 기업이라 했잖아요. 근데 SK케미칼하고 지금 합작사 설립하는 부분이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서 이제 분석해 드렸을 때 조금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면 근데 이제 중기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사실 뭐 연말까지 어떤 약간 단기적인 관점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 생각해요. 대정화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매수 타이밍?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그때도 SK케미칼 합작 모멘텀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둬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셀트론에 이제 원료약품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있지만 일단은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낙폭과대 말씀드렸죠.
낙폭과대예요. 코로나 백신 관련주 CM 업체 핵심적인 모멘텀 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어떤 위치라고 생각해요. 낙폭과대 그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지캠 엔지캠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좀 위치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려버렸거든요. 게다가 지금 121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조금 과한 하락이에요.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근데 이 시작점을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걸 봐요. 지금 장세가 뭐 죽진 않을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코로나 모멘텀도 갖고 있고 번호 자체도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제가 이때 괜찮은 지점이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 계시다면 매도할 자리 아니다. 매도할 자리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모멘텀 지금 임상 이상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라인이나 요 라인은 한번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나쁘진 않고요. 그때 승인 떨어지면 일단은 1차 매도 자리다 했는데 일단 여기서도 제가 좋은 관점을 말씀드렸으니까 피드백을 드리면 지금 자리 괜찮다. 시총 수준도 많이 내려왔네요. 이 기업이 지금 8,500억.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젠입니다. 시젠은 이거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보시면 하루에 30만 명 계속 넘어서죠. 확진자 3,200만 명. 미국, 인도, 브라질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지금 미국 하루에 5만 3천 명, 인도 8만 6천 명, 브라질 3만 1천 명. 이제 유럽 쪽이 중요하잖아요. 유럽 쪽에 또 매출 비중이 크니까. 보시면 다시 재창고라고 했어요. 스페인 12,000명 하루에 늘어나죠. 프랑스 15,000명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난 3, 4월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영국 6,800명.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 쪽이 2차 확산이 더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시젠이 죽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수 때문에 조금 크게 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전고점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젠 진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볼 땐 진성으로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제는 저는 시세 죽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제넥시는 이제 같은 컨소시엄 기업이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여러 번. 파동을 여러 번 그렸어요. 파동을 여러 번 그려가지고 조금 이걸 다시 돌파하기는 쉽진 않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반등이 나와서 비슷한 부분까지 가면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 드리고요. 녹십자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넘겨버렸어요. 이게 저는 60일선 정도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라인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그렇다고 이 기업이 여기서 붕괴돼서 그렇게 된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과도하게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좀 신규로 본다면 매수 자리다 보거든요. 지금 며칠째 음봉에다가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진 거죠. 요정 그러니까 이런 덩치가 큰 종목, 시총이 이렇게 좀 큰 종목 있잖아요. 뭐 많이 빠졌네. 2조 5천억이면 조 단위 넘어가는 기업들 2조 3조 이 정도 기업이 저는 한 30% 조정 받으면 쪽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도 조금 매수 준비를 좀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땐 지금 자리는 이제 좋은 자리 같아요. 매수하기에 홀딩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항체치료제 지금 해외 쪽에서 같이 얼라이언스 맺은 쪽에서 임상 3상 진입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잖아요. 환자 투약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기대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점을 돌파할지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붕괴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전략을 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HLB. HLB도 공매도 때문에 많이 주주분들이 곤란을 좀 겪는 기업이죠. 최근에 뭐 진양곤 회장이 또 거기에 대한 성명을 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조금 애착이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드리고 분석을 해드렸지만 국내 기업 항암제 기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인 항암제 기업으로 도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나온 어떤 재료가 굉장히 좋았고, 그게 뭐 단순히 그냥 뭐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충분히 저는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이 고점대를 돌파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HLB는 제가 상당히 좀 좋게 바라보는 그런 기업이고요. 물려도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 정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때 오병용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그분의 문장이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항암제 잘 모르겠으면 그냥 HLB를 사라. 그때 리포트 제목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매력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하나 남았네요. 알테오젠은 정말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기업이기도 한데요. 저는 뭐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점을 형성시켰다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완전히 뭐 시장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바이오 장세가 살아있는데 죽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고점 형태를 좀 형성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 그렇게 좀 보고요. 시총이 좀 크잖아요. 1위 업체 대비해서도 1위 업체보다 시총이 더 큰 정도인데 지금 4조 7천억.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고점 견역에서는 5조가 넘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만족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자리죠. 매수 자리 부근인데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조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슬슬 매도를 하려고 채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리포트 웬만한 종목 짚어봤고, 내일 오전에도 이제 나머지 제가 또 짚지 않았던 종목들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하여튼 뭐 지금 시장은요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 아직 시세 않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장세가 시장에 또 주도하는 어떤 업종군이기 때문에 쉽게 붕괴되거나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조금 조정받다가 세게 받은 것도 뭐 얕게 조정받든 세게 받든 제가 볼 때는 붕괴 수준까지는 아닐 거고요. 다시 되돌리고 또 그 다음 또 강한 바이오 장세가 펼쳐지면 이 종목이 이렇게 튀어가? 이런 종목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것들의 후보군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린 종목군들이.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짚어드린 그 스마트 리포트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늘 간략하게 시세 흐름, 수급, 이슈 이런 것들 좀 짚어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온전히 분석해드린 그 한 최소한 2-30분짜리 하나씩 만들어드렸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들어가면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미코젠, 박셀바이오 이렇게 있는 스마트 리포트 있죠? 요거 하나씩 보시면 그 기업에 대한 온전한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잘 띄죠? 보면. 그래서 2번, 3번씩 올려드린 거는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종목이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